시작하시죠. 네. 저희는 어제 뭐 그죠? 중력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48페이지 할 차례죠? 그죠? 48페이지. 48페이지 할 차례인데 과제 아직 할 시간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풀면은 참 좋은데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았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이제 좀 여기 역학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어떻게 손대야 될지가 조금 막막할 거예요.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몇 개만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그쵸? 화요일에 이것도 저번처럼 이제 문제를 제가 다 PPT로 풀어 드릴 건데, 오늘 따로 PPT는 아니고 몇 개만 좀 지금 좀 보면서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좀 가겠습니다. 몇 개만 볼게요. 43페이지에 19번 먼저 보실래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간략하게. 43페이지에 19번 보시면 간략하게 이제 진짜 말로 하겠습니다. 가완 안에 공기가 있는 곳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는 뭐 공기가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 나는 이제 진공인 상황인데, 학생들이 일단 우리가 사실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또 자연스럽게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면 또 놓치는 게, 무중력하고 진공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중력은 그냥 말 그대로 중력이 없는 거고, 진공은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구는 무중력도 아니고 진공도 아니죠. 그쵸? 중력도 있고 공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공은 아니지만 무중력인 상황은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사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우주정거장 막 거기에 우주인들, 외계인 말고 그쵸? 우주인 아저씨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공기는 있지만 중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력은 있지만 진공인 상황은 달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되셨네요? 달 정도. 달은 진공이야. 근데 중력이 지구보다 작긴 하지만 중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중력이면서 진공인 상황은 둘 다 있는, 그치? 둘 다는 우주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주 공간을. 그래서 일단은 19번에서 다시 보면 19번에서 가완 안에 각자 진공이 아닌 것과 진공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력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가에서는 쇠구슬하고 깃털이 떨어지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동시에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니까 동시에 떨어진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20번 한번 보세요. 우리 어제 막 이제 주의 깊게 다뤘던 내용이지만 A, B 중에 누가 먼저 도달해요?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같은 높이에 있으면 반드시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 됐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자, 23번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이제 간략하게만 제가 답을 부를 건 아니지만, A와 B가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데 같은 지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A랑 B 중에 누가 더 긴 거야? A가 더 긴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A와 B가 같은 지점에 같은 거리만큼 가서 이동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A와 B가 동일한 지점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처음에 던진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는 거야? B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상이 잘 안 가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만 해서 좀 공부 좀 그만해. 좀 놀아야 되는데. 그죠? 나우씨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 따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요새는 여기 김포도 나름 신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부러워요. 그죠? 전원주택 있으면. 저도 아파트 살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단식이에요. 아파트 계단식과 복도식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계단식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뭐 1호, 2호, 옆 엘리베이터 3호, 4호 이렇게 있는 거. 복도식은 뭐예요?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뭐 1호부터 뭐 701호부터 708호까지 쫙 있는 거. 복도식. 저 어렸을 때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한 3층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쭉 빼꼼 내밀어 보면 복도에서 화단이 있죠. 해서 어디 맞추기. 그러란 뜻은 아니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아니야. 지난 날인데 어떡하겠어요. 20년 전이고. 20년도 더 됐잖아요. 그죠? 한 30년 전인 걸 어떡합니까? 아니 이렇게 뱉으면 당연히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야. 내가 한 3층 정도면은 저기 화단을 맞추기 위해서 가래침을 어느 정도 힘으로 뱉어야 될까? 3층이니까 좀 살살 뱉어야겠다. 2층에서 좀 세게 뱉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죄송해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23번에 하여간 A와 B는 A보다 B를 더 강한 속력으로, 더 큰 속력으로 던졌어야지 A와 B가 같은 지점에 떨어졌을 겁니다. 됐나요? 됐어.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28번에서 이거는 그림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28번의 그림은 뭐야? A 수평으로 던지고 B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자유낙하시키고 가는 거야. 그냥 간략한 질문이에요. 동시에 던짐과 떨어짐, A와 B를 동시에 던지면서 떨어뜨렸다면 충돌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충돌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충돌하느냐? A와 B가 떨어질 때 B의 움직임 사진을 예를 들어서 찍으면 A는 항상 그것과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림을 좀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미리 잘 푸신 분들도 있네요. 훌륭하신 거고, 그죠? 아니었어도 주말 이용해서 이제 풀면서 요거 말고는 한 요 정도 제가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리면 나머지들 푸는 데에는 크게 막 엄청 헷갈릴 만한 것들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근데 전 헷갈리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연습해야죠. 48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48페이지 본격적인 내용 좀 해볼게요. 뭐야? 지웠는데 더 더러워져. 48페이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엄청 격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어제는 딱 처음에 사실은 단원 이름은 중력이지만 그 중력 이전에 어떤 물체가 운동함에 있어서 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동거리, 속력 등등등 물리 역학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했다면 오늘은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엄청 심화된 문제를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여러 방향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래도 개념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죄송해요. NG예요. 그 전에 교재는 안 넣었는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재에는 운동량부터 써 있는데 관성은 짜투리에 조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칠판에 있는 지우개 정지해 있어요. 그럼 내가 칠판에 있는 지우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지우개에게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이 녀석은 계속 정지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어제 던져놓은 우주에서 던진 야구공 3m/s로 만약에 진짜 던졌다면 여전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힘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여러분들 바라보는 방향 기준 왼쪽으로 3m/s 그대로 영원히 아직도 날아가고 있겠죠. 그죠? 관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그런데 이 관성의 크기를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질량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시면 잘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만 관성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다.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힘들다. 질량이 작으면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쉽다. 작으면 쉽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한테 어떤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와요. 갑자기 뭐 강호동 아저씨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이가 타고 온다면 나이에 걸맞는 제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만 멈출 수가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그 탱크롤이 뭔지 아세요? 탱크롤이 뭔지 몰라요? 알겠어요. 덤프트럭이 저한테 온다면, 기차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막으려고 했을 때 좋지 않겠죠? 그죠?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죠? 기차는 그대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덤프트럭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지나갈 거예요. 왜? 질량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거 보셨어요? 영화 최근에 유행 이제 좀 한참 핫한 호프 보셨어요? 호프 여러분들 근데 호프가 몇 세야? 봤어? 은희 씨 봤어요? 안 봤어? 볼 거야? 아니에요? 왜요? 근데 왜 갑자기? 저기 방아윤 씨 봤어? 아니요? 호프 몇 세예요? 여러분들 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몇 살이야? 당신은 몇 살이야? 16살? 그럼 만으로 치면 14살? 그럼 당신들 만 15세 못 봐요? 생일 지나면 볼 수 있어? 생일 지나면? 아니면은 왜 나는 이걸 못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보는 거야? 진짜로? 그 노란색 딱지 있으면? 아니? 볼 수 있어? 그냥? 요새 검표도 안 하던데. 맞아. 그럼 알겠어요. 그 얘기는 됐고 다시 돌아와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큽니다. 자, 이때 조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속도라고 하는 것도 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총알을 던져요. 그냥 손으로. 그럼 내가 막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에다가 넣고 쏘면 너 못 막잖아. 그러면은 속도가 느리면 관성이 작은 거야? 속도가 크면 관성이 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오해예요. 뭐가 오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총알을 3m/s로 던져서 내가 막았어. 그럼 이 녀석은 속도가 3에서 0으로 줄어든 거예요. 괜찮죠? 그죠? 누가 나한테 총에다가 놓고 쏴서 총알의 속력이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m/s로 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손으로 막으면 총알의 속력도 느려지겠죠? 100에서 97이 되는 거예요. 단지 뚫고 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줄어든 정도는 똑같습니다. 나한테 던져도 총에 넣고 쏴도. 그래서 단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뚫고 갈 뿐인 거지 관성의 크기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길게 했는데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자, 빨리 그 다음에 가봅시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운동관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관성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관성, 운동관성은 운동하는 상태, 운동하고 있을 때의 관성이에요. 예시는 그냥 우리는 버스 하나만 딱 그리면 돼. 어떻게? 버스. 자, 놀랍게도 버스예요. 버스가 있어.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버스에 있는 손잡이들은 쭉 뒤로 밀려나겠죠. 버스에서 그냥 넉넉히 있던 나는 뒤로 넘어지는 거야.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가면. 왜? 나도 버스도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럼 나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정지관성을 유지하지만 버스만 출발하면 말 그대로 정지관성 유지하니까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운동관성 마찬가지야. 똑같은 것도 그릴 거야. 버스가 만약에 끼 쓰면 갑자기 급정거하면 손잡이는 앞으로, 멍 때리던 나는 앞으로 넘어져서 왜? 버스와 나는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버스만 정지한다면 운동관성을 유지하던 나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가 깨집니다. 됐어요? 그죠?
우리가 관성 어떤 운동 관성을 유지하는 예시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셨잖아요. 버스에선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지하철도 사실 그러면 안 돼. 지하철을 타고 있어. 가고 있다가 내가 지하철에서 점프를 하면 역한으로 가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왜? 지하철의 속도와 같이 나도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나도 지하철과 동일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선으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지하철, 사람 그럼 난 점프했으니까 지하철 가고 역한 갔어요 이게 아니고 점프하면 같이 가는 거죠. 됐어요?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 지하철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구도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전 공전하고 있잖아요. 총알보다 빠른 속력.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내가 점프하는 동시에 벽에 부딪히면서 만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파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의해 결정됐다. 정지관성, 운동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48페이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갖는 물리량 그것을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합니다. 속도 방향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을 포함할 물리량이에요. 우리 기억나세요? 방향을 포함한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준다 였습니다. 됐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준다. 운동량부터는 조금 기호도 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운동량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기호로 P로 쓰고요. 질량은 M, 속도는 V. 그래서 P는 MV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이 운동량의 단위는 그럼 무엇을 쓰느냐?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그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써줘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써드릴게요. 자, 어떤 공이 쇠구슬 공 질량이 5kg짜리 꽤 무겁죠? 그 녀석이 예를 들어서 4m per sec로 움직이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당장에 좀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을 정해야 돼요.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수직선에서 그냥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로 놓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사실 그게 아니어도 나는 근데 왜 네가 오른쪽 플러스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오른쪽 마이너스 하고 싶은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놓는다면 이 녀석은 질량 5kg짜리가 속도 플러스 4m per sec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운동량은 플러스 20kg 미터 퍼 세크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다 됐겠지. 뭐 있어. 그냥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어떠한 질량으로 얼만큼 속도로 움직이느냐. 그걸 곱한 거고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그냥 곱해서 플러스 20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요. 만약에 질량이 10kg이야. 개 무겁죠? 4m per second. 그러면 계산한 결과값만 씁시다. 운동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kg 미터 per sec야 라고 쓰는 거죠.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질량이 2배 됐더니 운동량이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질량하고 운동량은 정비례한 거야. 속도도 보여드려야 돼? 알겠어요. 속도도 만약에 5kg짜리가 8m per sec로 움직인다면 꽤 빨라요. 결과 얼마입니까? 얘도 플러스 운동량은 플러스 40kg 미터 per sec겠죠.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속도가 2배 됐더니 운동량도 몇 배? 아이고 어디 갔어? 운동량도 몇 배? 2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에 완전히 정비례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별거 없지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량에 관련해서는 더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막 더 어제는 뭐 힘을 주었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량과 관련돼서는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보셨죠? 영상 봤어? 어제? 봤어? 조금 봤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첫 번째 건 다 봤어? 첫 번째 건 조금 봤어? 보다 말았어? 두 번째 건 안 봤어? 아니 왜 물어봤냐면 조회수가 이렇게 몇 개가 찍혀 있길래 둘 다 열심히 공부했나? 채원 씨? 꿈에서 본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그래서 쭉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그다음에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요. 그래프를 해석해야죠. 그래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벌써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지? 말만 해도.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세로축이 운동량이고 세로축 운동량에 가로축이 시간인 어떤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원래 질량이 5kg짜리였던 공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타낼 거고요. 시간은 10초, 20초라고 하고 그때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지만 나중에는 운동량을 얼마로 할까요? 25 말고 50으로 합시다. 숫자 그냥 간단하게 50kg/s가 된 상황. 운동량이 0에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번 그냥 제가 그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뭐 PV 그래프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공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잘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어제 좀 복습을 잘 하신 거고 원래 좀 어떤 이런 물리학에 관련해서 역학에 관련해서 좀 센스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안 떠오르는데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세로축이 운동량인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VT 그래프로 바꾸세요. VT 그래프로 변환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VT 그래프는 뭐였습니까? V가 세로축이 속도인 그래프였어요. 세로축이 속도인 그래프. 한번 이거 잠깐만. 또 요거도 말씀드렸을 때 바로 또 어떻게 하는 거구나 떠오를 수 있지만 속도 그래프로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왼쪽에 썼던 거 다시 써볼게요. 운동량은 어떻게 해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변할 수 있을까요? 공이 굴러가다 질량이 변할 수 있을까?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변할 수는 있겠지. 공이 굴러가다 깨지거나 굴러가던 공에 먼지가 막 덕지덕지 붙거나 공이 굴러가다가 다른 애랑 합쳐져서 다시 굴러간다던가 등등등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우리 문제에서 묻질 않아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을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변하진 않습니다. 질량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운동량하고 속도가 완전히 정비례하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지? 뭔 소리야?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어떻게 그려? 그래프를 세로축을 속도, 시간 이라면 잘 보세요. 운동량이 50인데 질량이 5kg이야. 그럼 그 녀석의 속도는 얼마야? 10m/s잖아. 이거 나왔을 거 아니야. 운동량이 50이야. 질량이 5kg이야. 그럼 속도가 10m/s야. 그리고 운동량하고 속도는 완전히 정비례하기 때문에 결론 그래프를 세로 그리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은 그래프의 생김새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칠판에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세로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세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밑에다가 운동량 50이라는 거는 속도 10m/s라는 거야. 그냥 써놓으면 끝인 거야. 은세 씨 어디서 바뀌었어? 아니요, 잘 안 바뀌었어?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뭔 소리야? 이 녀석의 움직임을 이제는 우리는 해석하기 더 쉬워요. 어떻게? 0에서 10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했는데 0에서 10m/s까지 증가했고 10에서 20초까지는 속도가 10m/s로 일정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처음에 우리 이렇게 했잖아. 구간 나눠서. 처음 구간에서 속도 증가. 두 번째 구간에서 속도 일정. 했지? 0에서 10으로 속도 들어갔어. 10에 그 다음에 10m/s로 속도가 일정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요 얘기하는 거야. 요거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프 요거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한다. 그래서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죠? 됐어요? 됐어? 됐어. 그 다음 가봅시다. 그거 된 거예요. 그 얘기할 거 없어. 그 다음 운동량은 했으니까. 아니요? 예시를 한 번 더 들까요? 천천히 가볼까? 예시를 한 번 더. 이게 왜 지우개인데 지우면 더 더러워져. 그죠? 뭐야? 자, 퀘스천 하나.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냐면, 이번엔 이렇게 가볼까? 아니다. 새롭게. 조금 더 새롭게. 그래. 이렇게. 5초. 계산은 쉽게 합시다. 10초. 그런데 여기는 12초. 5초, 10초, 12초. 그리고 이때 운동량은 100kg/m/s.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4kg짜리의 공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러면 몇 개를 내볼게요.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첫 번째 퀘스천 1. 퀘스천 1이 첫 번째 3초일 때의 가속도 얼마냐? 퀘스천 2.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4초일 때, 그 다음에 11초일 때 누가 더 크냐? 퀘스천 3. 그 다음에 물체가 12초까지 이동한 거리. 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제 열강을 했죠? 어떻게 푸시라고? keep to mind는 안 되는 거야. 우리 반에서 얘기했던 거 맞죠? 그죠? 맞죠? 그죠? keep to mind는 안 돼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풀어줘. 그럼 가만히 있지도 마. 빨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그죠? 그죠? 나은 씨? 빨리 시간아 가라. 아니지?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왜요? 왜? 너무 힘들어? 몸을 이렇게 막 힘에 부쳐요? 왜? 앞에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저 어제 강제는 아니죠. 제 어떤 몸의 질량이 공개되고 그것을 움직이는 이 운동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그쵸? 운동량이 얼마나 커?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커? 그치? 근데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그것도 할 말 없이. 힘든 거고 풀 거는 풀어와봐. 빨리 한번 계산해보세요.
건씨 답 다 나왔어요? 아니 계산 중. 방아울 씨는 오늘은 뭐예요? 이렇게 잔뜩 뭐 메이크업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샵을 못 갔다 왔어요? 바쁠 수 있지. 자, 한번 점검해볼까요? 자, 누구를 또 물어볼까? 돌려 돌림판, 그죠? 좋습니다. 하윤 씨, 장하윤 씨, 오늘 오자마자 말 걸었다. 네. 1번의 답 얼마인가요? 5. 잠깐. 틀렸다는 뜻이 아니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100kg/m/s라는 거는 뭐로 바꾼다? 속도 얼마예요? 25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눈 거지. 3초일 때 가속도는 0에서 5초 구간으로 하신 거죠? 그러신 거 같아요, 답이. 가속도가 얼마나? 5m/s 제곱이다. 그죠? 왜? 계산식은 0에서 5초까지 25m/s 변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4초이랑 10초, 11초 중에 누가 더 클까요? 4초. 4초가 왜요? 저희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위에 여기에 값이 있고 11초일 때보다는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교정을 해드려야 되죠. 어떤 근거로선 잘 얘기는 하셨지만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제 한번 비교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한다. 되셨나요? 됐어? 물체의 속도가 변할 거야.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말은 가속도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뜻이고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거는 절대값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말고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초일 때 가속도나 3초일 때 가속도나 우리 위에서 플러스 5m/s 제곱인 거 됐고 됐지? 그 다음에 11초일 때 가속도는 10에서 12초까지 2초 동안 25만큼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m/s 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11초일 때가 더 큽니다. 잘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막타 쳐주세요. 퀘스천 3 12초까지 이동거리. 아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봐요. 하윤 씨는 진짜 저는 감동이에요. 제가 또 눈치채버렸어. 왜냐면 하윤 씨 아까 입이 다 푸셨어. 근데 이때 좀 시간 끌어서 선생님 좀 쉬게 해드려야지. 그런 의도 맞죠? 네. 제가 또 눈치가 없진 않아. 이거 어떻게 또 이걸 눈치채버렸어. 그죠? 진짜 감동이에요. 눈치를 불고. 237.5? 237.5? 뭔가 잠깐만 저도 계산해 봅시다. 이거 밑넓이인 거지. 이동거리는 밑넓이는 괜찮죠. 다른 분들도 맞죠? 그죠? 저희 지금 저 하윤 씨랑 1대1 과외 아니야.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신 거죠. 그죠? 밑넓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다리꼴은 밑변의 길이 12 플러스 윗변의 길이는 5에서 10까지 5 곱하기 속도 숫자가 더럽네요. 분의 이거지? 그러면 맞는 거 같은데? 17 곱하기 12.5네? 아니 왜 새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제가 왜 이렇게 냈죠? 해야 돼? 잠깐만. 그럼 17 곱하기 25 얼마야? 250 플러스 25가 7개 있어요. 25가 4개 있으면 100이고 3개 있으면 75니까 그지? 425를 2로 나눈 거죠. 그죠? 212.5m 맞네. 그쵸?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산은 됐고요. 이런 식으로
밑넓이 구하는 거 어차피 사다리고 근데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주진 않을 거니까 계산해서 밑넓이까지 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요.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 요것만 좀 지울게요. 요거 캡처 3 요것만 좀 지우고 요것만 지우고 그 다음에 충격량도 해야지. 자 얘는 좀 저도 좀 말하는 템포를 조금 더 늦춰서 좀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저희 뭐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요거 문제까지 안 가고 충격량이 무엇이냐만 이야기해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좀 주의 깊게 좀 해볼게요. 천천히. 일단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그때 충격을 얼만큼 받았느냐. 충격이라는 거는 힘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여태까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그때 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어제 이야기했던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어드려요 라고 했을 때 얼만큼 세게 미냐 약하게 미냐도 있지만 얼만큼 오랫동안 도와드렸냐 오랫동안 밀었냐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힘을 준다라는 건 내가 물체에게 힘을 세게 주었냐 약하게 주었느냐 힘의 크기도 있지만 사실 힘을 줄 때에는 힘을 얼만큼 오랫동안 힘을 준 시간이 얼마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돌아오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어떻게 구하느냐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힘은 방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입니다.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 충격량은 우리는 기호는 I로 쓰고요. 힘은 F, 시간은 T.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T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는데 단위는 그러면 단위는 뭐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그대로 뉴턴 세크. 뉴턴 세크라고 부릅니다. 뉴턴 세크를 써요. 뉴턴 세크는 도대체 뭐야? 뭐야? 그대로 또 예시를 드는 거죠. 상자가 있는데 밀어줘요. 상자를. 지금 이제 상자의 질량이 5kg인데 나는 이 상자를 20N의 힘으로 총 3초 동안 밀었어요. 이 뭐 밀었다? 뭐 밀리냐 안 밀리냐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N의 힘으로 3초 동안 힘을 주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때 그러면은 내가 상자에게 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힘 곱하기 시간 플러스 20N 곱하기 3초 세컨드 해서 내가 준 충격량의 크기는 플러스 60N 세크예요. 여기에서 그럼 당신의 질량은 왜 쓴 거야? 뭐 그냥 쓴 거야. 낚이라고. 그렇죠? 한두 분 정도 좀 낚여달라고 쓴 거예요. 그죠? 미끼 상품으로 걸어놓은 거야. 아니고요. 그지? 질량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질량 관련이 없습니다. 질량 관련이 없고요. 질량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선생님, 질량이 크면 밀기가 힘들고요. 만약에 이 물체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더 큰 힘이 필요하고 질량이 작으면 더 약한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연관이 없고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냥 바닥이 까실까실한 자갈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나무 탁자 같은 거를 미는 거 아니면 졸래 큰 냉장고 근데 바퀴가 달렸어 미는 거 후자가 더 쉽겠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하고 물론 이제 사실 그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도 질량 그리고 그것의 무게를 통해서 계산하지만 결과는 우리는 뭐 그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합과학까지는 고1 과정까지는 질량하고 어떤 힘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질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됐어요? 됐어.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 안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밀었을 때 내가 벽을 밀었을 때 벽은 가만히 있고 내가 밀리는 이유는
벽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잘 안 바뀔 뿐인 거예요. 잘 안 바뀔 뿐인 거야. 내가 그 녀석을 이제 밀었을 때 질량이 크면 조금 더 그냥 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힘들 뿐인 거지 밀리냐 안 밀리냐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세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얘도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야죠. 그래프는 별건 없어. 이거는 진짜 그래프는 별건 없어요. 왜냐면 세로축은 힘,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물체에게 힘이 10초 동안, 오래도 줬어요. 5N의 힘을 10초 동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의 밑넓이라고 하는 건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밑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기 때문에 밑넓이는 곧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격량의 크기예요. 통합과학에서. 졸래 중요하다.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밑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다. 이렇게 근데 오늘 좀 더 다들 이렇게 더 힘들어하시네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제 오늘 했던 거 좀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려워요? 민승 씨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려워? 하은 씨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려워? 저번 주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선녀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좀 힘내세요. 좀 힘내.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통합과학에서 우리 물화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에 있는 모든 범위가 조금 이렇게 다 난해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난해한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공이 굴러간대. 그만큼 직관적인 게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다시 돌아와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충격량의 크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물체에게 힘을 줄 때에는 완벽히 동일한 크기의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주기는 매우 어려워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장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물체의 표면이 항상 단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주었을 때 자연상에서 힘을 주게 되면 자연에서 주는 힘의 크기는 이런 형태로 변해요. 이런 융털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프는 이때에도 근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결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에도 밑넓이는 뭐야? 밑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위에 이 그래프는 우리 밑넓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니까. 넓이를 공식이 있는 도형이니까. 요거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건 당연히 아닌 거야.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준 거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여기다 다 쓸게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을 줄 때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쭉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힘 5, 그 다음에 시간 10초. 5초 동안, 그러니까 10초 동안 5N의 힘을 줬어. 계산하는 건데, 문제는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 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까? 아닌 거예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야, 그거는 내가 힘을 얼만큼 줬는지. 뭐 처음엔 0N, 1N, 2N, 3N, 4N, 5N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때 준 어떤 물체가 받은 힘의 평균값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그 평균 힘을 통해서 충격량을 구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는 충격량의 크기가 50N세크다. 그런데 이때 물체가 받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은 2초다라고 한다면 눈치가 그렇게 없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50N,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받은 충격량, 파란색으로 쓸게요. 충격량이 50이야. 그 다음에 시간을 2초 동안 줬어. 그럼 이때 힘값 계산할 수 있잖아. 25N.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평균 힘이 25N이다 라고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계산식을 써보자면 평균 힘의 평균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요. 물체가 받은 혹은 내가 준 충격량을 그냥 시간으로 나누어서 평균 힘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힘을 구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하나 하고서 저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런 식인 거야. 별거 아니고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 이때 이 민넓이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민넓이가 40N세크래. 그런데 물체가 이제 힘을 받은 시간은 총 예를 들어서 뭐 0.1초래. 그죠? 0.1초라고 한다면 이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얼마야? 충격량 40N세크를 얼마로 나눠라? 0.1초로 나눈다. 그러면 평균 힘은 얼마? 400N이다. 됐어요? 그죠?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힘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힘의 평균 이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 하면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주간 테스트의 평균, 성적의 평균, 그러면 점수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평균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평균 힘을 구하라는 건 그런 짓거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냥 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됐죠? 그죠? 좋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5분 10분 내에 올게요.